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이룬 독일. 독일에도 통일 전에는 삼엄한 분단선이 있었습니다. 동서냉전의 상징이 됐던 베를린 장벽이 바로 동서독의 분단선입니다. 동서독을 가로질렀던 1393km는 통일이 되고 32년이 지나면서 생태와 통일 역사의 장소가 됐습니다. 사람이 갈 수 없었던 죽음의 공간 동서독 분단선은 생명의 보고인 그리니스 반트로 바뀌었습니다. 분단의 역사를 아는 기성세대에게는 통일의 소중함을 느끼는 장소로, 분단을 겪지 못한 세대에게는 평화의 소중함, 역사와 생태 교육장으로, 전 세계에게는 세계 생태 자연유산으로 우뚝 섰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분단의 땅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은 독일 그리니스 반트를 찾아 한반도 DMZ의 청사진을 그려보려 합니다. 우리는 강원도 인제 적경지역 마을 천도리에서 시작합니다. 저희는 지금 인제군 분면 천도리에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적경지역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참 보면은 되게 좀 낙후돼 있고 지금 강원도에서 보면은 좀 적경지역이 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좀 활로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요? 동서독 적경 지역의 길이 적경선이 1393km입니다. 예. 거의 우리 북중 적경 지역 길이와 비슷한데 예. 이 1393km 지역에 지금 통일 이후에 네. 약 50여 개의 거점 지역에 네네. 그 지역의 특색, 뭐 경제적이고 예. 안보적이고 생태적이고 이런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고 네. 또 그 지역을 발전할 수 있는 거점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독일로 출발하실까요? 가보십시다. 예. 출발! 가보겠습니다. 취재팀은 인천공항을 출발해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베를린에 도착했습니다. 베를린에는 아직도 분단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 원장님, 드디어 저희가 한 10,000km의 비행 여정을 거쳐서 그렇죠. 그 동서독 냉전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상징적인 장소. 맞습니다.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가 예전에 이제 베를린이 예. 동독, 예. 동독의 중심 지역 속에 베를린이 동서로 나눠 가지고 예. 서베를린은 서독 쪽이고 동베를린은 소련 쪽 아니겠습니까? 동독 쪽 예.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그 중에서도 동서 베를린을 또 중심, 예. 분단의 중심에 또 분단의 중심. 예. 그가 지금 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공동경비구역과 닮은 체크포인트 찰리. 1961년부터 1989년까지 5,000명이 이곳을 넘어 자유를 찾아 탈출을 시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1961년에는 이곳에서 미국과 소련이 탱크를 대체하며 제3차 세계대전 발발 위기에 긴장감이 넘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베를린을 찾는 관광객이면 한 번쯤 방문하는 유명한 장소입니다. 주변은 당시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사진자료 전시와 박물관 등이 꾸며져 있습니다. 독일인들은 분단의 역사를 잘 보존해 평화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관광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취재팀은 브란덴부르크문 근처에서 특별한 조형물을 만났습니다. 저희는 지금 브란덴부르크문 앞에 동상에 나와 있는데 이 동상이 좀 특별하다고 합니다. 원장님,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상입니까? 예, 저 뒤에 있는 게 브란덴부르크 개선문. 네. 과거 독일의 그 영광스러운 예. 그 시기를 상징하는 승리의 여신상이 이끄는 마차가 놓이는 그게 개선문인데 사실 1945년의 분단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독일의 가장 비극의 상징이 되어버린 그 상황에서 1989년 초에
사람들이 염을 모아가지고 이 소녀상을 세웠습니다. 소녀상이요? 조각상의 이름이 예. 외치는 사람. 외치는 사람. 그 동상을 돌아가면서 글을 이렇게 새겼어요. 예. 나는 전 세계를 돌아가면서 외친다. 평화, 평화, 평화라고 동쪽을 보며 외치면서 저 장벽이 빨리 무너지기를 염을 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그해 수개월 후에 11월 9일 날 저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세계 분단의 상징이 됐던 베를린 장벽.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아옵니다. 분단이 아닌 평화와 통일 그리고 화합의 역사적인 명소입니다. 취재진이 이곳을 찾은 2021년 10월 2일. 독일이 통일된 지 31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었습니다. 독일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통일의 기쁨을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취재팀은 독일에서 음악 연구를 하고 있는 춘천 출신 우예주 바이올리니스트를 만났습니다. 우예주 바이올리니스트는 동서독 통일의 현장이자 분단의 장소에서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연주를 했습니다. 독일이 이제 통일된 이후에도 너무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잘 지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우리나라도 남북 통일이 돼서 그 분단 국가가 되기 이전처럼 뭔가 조화롭게 이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늘 긴장과 갈등, 대립이 고조됐던 베를린 장벽. 1989년 11월 9일, 영원히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긴 세월 동안 독일 민족을 둘로 나눴던 냉전의 장벽은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베를린 곳곳에는 분단 희생자를 기리는 숙연한 분위기의 공원이 곳곳에 있습니다. 분단의 현장 베를린 장벽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전 세계 예술가가 벽화 만들기에 참여했습니다. 베를린 슈프레강에 있는 이스트사이드 갤러리엔 21개 나라에서 모인 118명의 작가 작품 105점이 1.3km 분단 장벽의 흔적 위에 벽화로 새겨져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위한 자유와 희망을 염원하는 것이 여기 있는 작품들의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품인 형제의 키스. 동독과 소련 대표의 만남을 국가 간 자유와 평화가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표현한 작품입니다. Ja, also jedes Mal, wenn wir nach Berlin kommen, hat sich was verändert. Die Stadt wird immer freier, die Mauer ist weg, ja, und wir können uns hier frei bewegen. Das ist ein schönes Gefühl. 베를린의 한 유대인 박물관. 독일은 전쟁에서 학살한 유대인에 대한 참회와 반성을 지금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무쇠로 만든 수많은 형태의 얼굴들이 바닥을 가득 채운 독특한 작품. 관람객이 움직일 때마다 찰그락찰그락거리며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칫하게 만드는 울림. 마치 전쟁 희생자들의 울부짖음처럼 느껴집니다. 분단의 아픔을 통일로 승화한 독일 국민들은 이제 화합과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희망적인 미래의 메시지를 함께 담아 역사의 보존과
이를 세계적인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독일. 동서독 분단의 길이는 1393km. 우리의 DMZ 비무장 지대보다 길이로는 5배가 조금 넘습니다. 발트해부터 체코 국경까지 이어졌던 장벽의 전체 면적은 17,000여 헥타르에 달합니다. 그 면적의 84%가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현재는 그리니스반트, 우리말로 녹색띠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희귀종 1,200여 종을 포함해 동식물 5,2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 그리니스반트는 유럽의 생명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Ja, also wir haben sehr große Unterstützung von der Bundesregierung, also insbesondere vom Bundesumweltministerium. Also das Grüne Band ist da auf höchster politischer Ebene anerkannt und wir kriegen sehr viele Fördermittel für Projekte, die wir am Grünen Band durchführen. Zum Beispiel ein naturtouristisches Projekt, Erlebnisgrünes Band, aber auch Biotoptypenkartierungen, ganz neue Projekte, um die Lücken im Grünen Band zu schließen oder auch Quervernetzungen vom Grünen Band aus auf beide Seiten des Grünen Bandes zu anderen Lebensräumen zu entwickeln. Das wird alles unterstützt von der Bundesregierung, vom Bundesumweltministerium. 현재 그리니스반트는 생명 공간과 함께 지역 특성을 살린 49개 적경 박물관이 조성돼 있습니다. 취재팀은 독일 그리니스반트 1393km를 속속히 들여다보는 대장정에 올랐습니다. 베를린에서 차로 5시간 거리에 있는 독일 그리니스반트의 동해 지역인 퀴릉스포른. 동해안 명파리와 지리적으로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 바다에도 자유롭게 오갈 수 없는 해양 분단선이 있었습니다. 해양 접경 감시탑. 통일 전에 해상 탈출을 감시하기 위해 삼엄한 감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직으로 만들어진 해양 감시탑. 새 사다리로 맨 꼭대기에 오르면 서너 명이 서 있기도 좁은 공간. 그러나 자유를 찾는 동독 주민들의 목숨을 앗았던 무시무시한 감시탑입니다. 해양 감시탑은 지금 유료 체험 행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양박물관은 작은 가건물로 만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분단 당시 자유를 향한 탈출 역사와 물품들, 해양 경비를 하던 동독 군인들의 감시 장비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해양 감시탑 주변에는 1962년부터 1988년까지 이 지역으로부터 탈출한 사람들, 탈출 방법 등을 적은 안내판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분단의 흔적을 관광 자원화하며 통일의 소중함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바다의 분단을 느끼며 통일과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Warum hierher gekommen? Weil wir als Kinder immer hier waren und machen jetzt mit Freundinnen Urlaub. Und ja, wir haben das halt angeschaut, weil wir kennen es ja auch noch. Wir waren damals 18, als die Wende halt kam. Und na, es ist schon, auf der einen Seite sagt man, es ist ein Verbrechen, was passiert politisch. Auf der anderen Seite, wenn man so liest, wenn Familien mit Kindern flüchten oder flüchten wollten, das ist für mich nicht nachvollziehbar. Aber was hier läuft, also geschichtlich, historisch, ist das einfach ein Verbrechen gewesen. 이곳에는 한 해 3만 명가량의 관광객이 찾아 지역 주민들에겐 큰 관광소득원이 되고 있습니다. Ja, natürlich, das Interesse an der Geschichte ist groß und Ostseebäder und Orte an der Küste, die ähneln sich alle und das ist was Besonderes. Das ist ein Point of Interest, das ist was Eckiges, ne? Das kennen Sie ja auch von zu Hause. Da, ne? Das wollen die Leute sehen, die wollen Geschichte sehen und nicht nur faul in der Sonne liegen. Ne?
여전히 상생의 길을 나가지 못하는 한반도 동해안 지역. 첨예한 감시와 경계의 강원도 동해안도 역사의 명소로 거듭나길 기원해 봅니다. Bitte am Ende der Straße links abbiegen auf die B195. 베를린에서 자동차로 4시간 거리의 슈르프튼 마을. This is not Tokyo, New York, Berlin. 2021년 10월 3일 통일 31주년 자축 잔치가 열렸습니다. 분단이라는 공감대로 올해는 한반도 통일을 기원하는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und habe mich entschieden, weiter zu arbeiten für nationale Wiedervereinigung in koreanischen Halbinsel. 1990년 통일이 될 때까지 이곳 사람들은 동독 수비대의 삼엄한 경비 속에 단절된 삶을 살아 통일의 기쁨은 지금도 가슴 벅차게 다가옵니다. Yes, today we are very happy that both German countries came together 31 years ago, and we hope that Korea will become one country too. We wish you all the best for Korea, for both countries, that the border will fall and that Korea will become one country. Feeling is very good. I find it's so nice that all two Germanys are now together. And we wish Korea the same. Let's come together. 리벡 슈르툰 마을은 동독으로 들어가는 체북단 검문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검문소는 현재 분단 당시의 군복이나 그 시절의 생산품들이 전시되어 있는 적경기록 보존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흩어져 있던 분단의 유물들을 한 군데 모아 작은 박물관을 만들어 그릇된 역사와 당시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Also ich bin Zeitzeugin hier im Grenzmuseum und zwar bin ich 1956 mit meiner Mama aus der ehemaligen DDR geflüchtet über Berlin. 마을 사람들이 분단되던 해 동독으로 접근할 수 없는 도로 위에 세운 비석. 독일의 한 마을입니다. 이곳에서는 분단된 시기와 통일된 연도를 큰 표지석에 새기며 통일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열려라 분단 문구와 함께 1945년 분단의 연도를 기록하고 통일의 그날을 기원하며 여백을 남겨놓았습니다. 그 비석은 1989년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통일을 기념하는 문구가 추가돼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된 우리의 한반도에서 리벡 슈르툰 마을의 비석처럼 우리의 통일 이정표도 새롭게 만들어지길 기원해 봅니다. 통일이 될 때까지 적경 지역에 살고 있던 동독 주민들은 국경 수비대의 삼엄한 감시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취재팀은 다시 자동차로 4시간가량을 달려 시락스도르프 적경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야외 전시장을 찾는 관광객은 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니스 반트에 남아있는 동독 적경 군사시설물은 철조망과 장벽, 감시탑이 여전히 보존돼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그 운영했었는지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그럼요. 여기 예를 들면 여기가 철책인데 네. 철책인데 아시다시피 저쪽은 서독이고. 네. 근데 여기에 뭐냐면은 그 젤프스트 슈스 안나게라고 예. 자동 발사 장치. 그래서 건들면 여기 닿으면 이제 여기 건들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여기 폭약 장치가 점화돼 가지고 여기 저기 나팔처럼 되어 있잖아요. 저기서 탄환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건드리면 사람이 벌집이 되는 거죠. 그럼 양 사이드 선은 뭐냐면은
혹시 새들이 여기 앉아서 발사를 할 수 있으니 새들이 건드리지 못하게 새들이 날아앉지 못하게 하는 방지 장치예요. 5중 6중으로 이렇게 자국민들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방비 시설을 했는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이걸 넘어서 자유를 찾은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단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서 분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동독 지역의 철조망과 군사시설물들을 철거했기 때문입니다. 단절과 억압의 상징인 장벽. 아직도 한반도 허리엔 철책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70년이 넘는 분단의 역사. 상생과 통일의 길로 남북한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취재진은 이번에 그리니스 반트 지역 가운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리니스 반트 지역에서 유일하게 분단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이곳. 길게 뻗은 샤로스의 중간이 동서독 분단을 갈랐기 때문입니다. 그리니스 반트 가운데 샤로스 엘베강 생물권 지역은 가장 핵심적인 보존 지역입니다. 이곳은 검은목 두루미 등 희귀 동식물의 서식처입니다. 샤로스 주변에 만들어진 습지 체험로는 분단이 만들어준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 더 가깝게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안전 펜스는 한쪽으로만 세워졌습니다. Das ist für mich sehr interessant, weil hier ursprüngliche Natur ist. Das Moor und so. Wir haben zu Hause auch ein Moor, aber dies ist noch urtümlicher. 그리니스 반트의 환경에 대한 대책과 보존은 독일에만 국한되어진 게 아닙니다. 해마다 습지 생태계의 변화와 보존을 위해 세계 나라와 공동 보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샬 호수에서는 모든 것이 자연 친화적입니다. Also wir möchten hier zeigen in einem Biosphärenreservat, wie man die Natur nutzen kann, ohne sie zu zerstören. Eine Kooperation zwischen Mensch und Natur.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고사목을 이용한 곤충 호텔입니다. 마치 나무 속 곤충의 집을 엿보는 것처럼 고사목에 구멍과 설명을 곁들인 관찰 나무를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양한 곤충들이 서식할 수 있게 미리 구멍을 만들어 놓은 곤충 호텔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산 교육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니스 반트 내 샬 호수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방법을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샤로스 곳곳에 세워놓은 다양한 식물들의 안내판도 방문객들에게 교육 자료가 됩니다. 샤로스의 습지 보존에 대한 정책은 전 세계 환경 단체들의 공동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We are here from Ghana as a team collaborating with our university in Germany in trying to develop programs, academic programs for conservation of biosphere reserves across the globe. Great to be in a sister lake, which is also part of the World Network of Biosphere Reserves. We are here for the lake in Ghana, and we are happy to see a similar lake using the same biosphere reserve concepts in Germany. 동서독은 분단 전인 1987년에도 환경보호협정을 체결했습니다. 1989년 11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1990년 3월 총선을 통해 구성된 동독 마지막 정부는 마지막 내각회의에서 샬 호수를 포함하는 국립공원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적경선 인근의 통제지역, 군훈련지, 국가 사냥지역 등 자연을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그에 힘입어 샬 호수는 2000년에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인 샬 호수 지역에서는 바이오 마켓이 열립니다.
마을 주민들이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입니다. 친환경적으로 생산한 농산물부터 가공식품, 각종 기념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니스 반트를 주제로 한 책과 지역을 특징으로 만든 인형 등 판매 제품도 다양합니다. Da haben viele Menschen kleine Geschichten erzählt. Und in dem hier, das ist alles über die deutsch-deutsche Grenze. 그리니스 반트를 보호하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소득과 실제로 연결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을 주민들은 분단으로 단절됐던 샬호수의 생태 관광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에 모두 한마음으로 적극 참여합니다. 생산된 친환경 제품들은 상설 바이오 마켓에서 주민들이 판매하고 그 수익금의 일부는 샬호수와 마을의 자연 보존을 위해 재투자됩니다. 분단의 현장을 바이오 마켓으로 만들고 주민 소득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은 우리의 적경 지역에도 적용시킬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Also wir möchten im Biosphärenreservat zeigen, wie es funktionieren kann, wie man die Natur nutzt, ohne sie zu zerstören. Denn wir wollen alle essen, wir wollen alle trinken, wir brauchen Landwirtschaft und wir müssen die Natur nutzen und das wollen wir auch in einem Biosphärenreservat, aber nachhaltig. 인간의 경제적 활동을 생물권 보존과 함께 실천하고 있는 샬호수 지역. 생태계 보호가 소득과 축제가 되는 독일 적경 지역의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생태 프로그램입니다. 샬호수의 생태계와 제일 비슷한 환경이 바로 우리나라 유일한 고층 수본인 인제 대암산 용릅입니다. 무려 4,500살에서 5,000살 정도로 추정되는 용릅의 나이 때문에 자연의 타임캡슐, 자연사 박물관, 자연의 고문서라고 불리우는 인제 대암산 용릅. 고층 수본의 가치 등을 인정받아 국가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람사르 습지로 이제 지정이 돼서 지금 이제 보존 관리를 해가고 있는데 이것이 잘 보존되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된다. 그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 또 세계인들한테 많이 알려져서 그분들이 와서 볼 수도 있고 또 알릴 수도 있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은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들 이렇게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용릅의 생태계는 여러 나라의 관심을 받고 있지만 육지화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샬호수를 보며 한국의 습지를 대표하는 DMZ 용릅의 가치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통일의 그날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의 독일 그리니스 반트가 조성되기까지는 동서독 환경단체의 노력이 컸습니다. 통일 이후 그리니스 반트는 생태계가 훼손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습니다. 통일이 되면서 개발 기대 심리도 높아졌지만 독일 최대 환경단체인 분트, 독일 환경보존연맹은 철의 장막을 생태 공간으로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Und ganz neue Aktivität, ganz aktuell. Wir hatten da letzte Woche gerade eine zweitägige Sitzung dazu. Wir versuchen das Grüne Band als UNESCO-Weltnatur- und Kulturerbe zu nominieren. Und da ist das Bundesland Thüringen in Kooperation mit uns als BUND federführend tätig und versucht auch die anderen Länder damit ins Boot zu holen. 환경단체와 정부도 함께 움직였습니다. 분투는 국경지대를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아이디어를 최초로 제안했고 정부는 그리니스 반트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Also während der Grenzsituation war diese Region völlig unbekannt. In der DDR, also in der Deutschen Demokratischen Republik, sollte man das am besten gar nicht kennen. Zu dicht an der Grenze. Ja?
Und keiner kannte das Gebiet. Aber diese UNESCO-Anerkennung ist ein Imagefaktor, ist eine Aufwertung der Region. Und das Gebiet ist jetzt bekannt. Es hat einen Namen, was sich auch für den Tourismus gut auswirkt. 지역별 분투 지부 조직과 환경 활동과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독일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이 오늘의 세계적인 독일 그리니스 반트를 만들었습니다. 분단의 상처로 얼룩졌던 독일 국경지대입니다. 이곳은 지금 지역 주민과 환경보호단체의 지속적인 보호 작업으로 독일 국민은 물론 유럽 연합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살아있는 생태 관광지가 되고 있습니다. 마리엔볼은 적경 통과 검문소. 동독이 적경 지역에 설치했던 통과 검문소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중요했던 곳입니다. 서독으로부터 서베를린으로 들어가는 화물 차량의 주 통과지였습니다. 분단 당시 1000명 이상의 동독 국경 수비대, 비밀 경찰 등이 여행자, 차량, 화물을 물새 틈 없이 검문했습니다. 여기에 거의 뭐 1000명 정도가 상시로 근무하면서 동독의 인민군, 동독의 비밀 경찰, 동독의 세관원 등등이 근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서독에서 동독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 입장료를 내야 되거든요. 여기가 동독의 외화 획득 창구로서도 크게 기여했던 곳입니다. 또한 동독을 거쳐 폴란드와 헝가리 등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로 가려는 여행자들을 검문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통일이 되자 독일은 이곳을 독일 분단 기념관으로 만들어 시설 그대로를 보존하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자료들이 시대별로 자세하게 전시돼 분단의 참혹함과 통일 후의 기쁨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독일 적경 지역 마을은 저마다 지역적으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적경선이 어떻게 지나느냐에 따라 장벽과 감시탑의 설치도 달랐습니다. 독일 적경 지역 중간에 위치한 회텐스레벤 적경 기념 보존관.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동독 적경 방어 시설물로서는 최대 규모로 유명합니다. 좁은 2차선 독일 시골길을 따라 콘크리트 장벽을 지나자 옛 분단의 시설과 만납니다. 동독은 1970년대 중반 이곳에 불과 100여 미터 간격으로 2개의 콘크리트 이중 장벽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서독으로의 탈출을 방지하기 위해, 하나는 주민 시야 차단용이었습니다. Also diese Grenze kennen wir praktisch aus dem Fernsehen, aber live erlebt haben wir es noch nie. Wir sind zwar von Westdeutschland auch mal nach Berlin gefahren und haben das schon erlebt, was in Marienborn zum Beispiel war, oder dann auch diese Grenzkontrollen, die in Berlin waren, und das war schon uns erschütternd schon. 통제 지역의 강철로 만든 대전차 장애물, 철조망, 지뢰밭 등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다른 곳보다도 지금 생태 관광지로 예를 들어서 뭐 인민군의 그 순찰로가 다시 그 산책할 수 있는 길로 바뀌고 그렇습니다. 뭐 또 다른 생태 관광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이 지역의 특징은 아시나봐 바로 앞에 지금 도로가 오고 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과거에 그 동독과 서독의 경계 지역, 삼엄한 동독의 군사 시설이 있던 지역이 어떻든 간에 동서독 간의 접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니스 반트로 이 동서독 접경 경계선이 보호된 건 있지만 접점이자 통로인 만큼 일부분은 개발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개발돼야 되는데 이 지역을 보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환경 친화적으로 차들이 오가 사람들이 오가면 개발이 이루어지면서도 주인은 환경이 보존되고 자연환경이 인간과 자연환경이 함께 공존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보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 또 개발과 보존의 조화. 그렇죠. 이걸 지금 다 지금 실천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장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그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유가 뭔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라는 동독 주민들의 증언이 있는 회텐스레벤 마을. 당시의 삼엄한 경비와 통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동소독 분단으로 완벽한 단절이 대부분이었지만 물길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독일의 한 젖줄 엘베강이나 에커댐처럼 외유적인 상황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을 경계에서 할 것인가, 왼쪽을 할 것인가, 오른쪽 할 것인가, 아니면 중간 할 것인가, 아니면 바다 강 밑에 가장 깊은 계곡을 할 것인가, 이것이 논쟁이 벌어져 가지고 요 일대를 포함해서 76km 정도가 통일될 그날까지 경계선을 획정하지 못했던. 엘베강은 동독과 서독 모두 정확한 영토에 대한 이견으로 경계 확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자원을 함께 관리하며 통일을 맞이했습니다. 에커댐도 적경위원회를 구성해서 동서독 합의 속에 분단 시대에도 물 공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게 성공적으로 협력했습니다. 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서독은 동독에게 수질 관리 또 예를 들면 이 주변의 정리 이런 걸 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고 동독은 이 식수가 분단 시기에도 계속 한 번도 어떤 방해 없이 서독 주민들이 누울 수 있게끔 그렇게 협조가 이루어졌죠. 댐 정상을 따라 동서독 분단선이 지나갔지만 물자원은 공동으로 이용했습니다. Fluss Ecker war Bachmitte Grenze, also Grenze zwischen Ost und West. Und die Gebäude stehen alle auf westdeutscher Seite. Und hier wird Wasser produziert, Trinkwasser. Und es gab einen Vertrag, dass das Wasser entnommen werden durfte. Und die DDR hat Geld dafür bekommen. DMZ가 보여주는 분단은 현실이지만 우리도 가까운 미래에 평화의 댐이나 북한강의 수자원을 남북한이 함께 관리하는 방안을 지금부터 모색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시속 300km의 초고속 열차가 달리는 요즘 독일에서 아직도 증기 기관차가 운행되는 곳이 있습니다. 기적 소리와 검은 연기를 뿜으며 달리는 이 추억의 증기 기관차를 체험하기 위해 독일 전역에서 관광객이 모여듭니다. 베르니게 로데에서 출발해 6곳의 정거장을 지나 브로켄산 정상 입구까지 1시간 40분이 걸립니다. 이 브로켄산까지 가는데 사람들이 다양하게 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산책할 수도 있고 자전거 탈 수도 있고 보시면 전기기관차를 탈 수도 있고 그러나 자동차는 그 제한된 인원 외에는 억제하고 있습니다. 아, 자동차는 억제하고 다만 볼거리와 탈거리를 좀 다양하게 해서 또 추억도 만들고. 그렇습니다. 정거장에서는 승객들이 추억을 남기는 기념사진을 찍느라 장사진을 이룹니다. Mich hat es sehr überrascht, dass ich sie hier gefunden habe und dass sie auch noch intakt ist. Also ich finde das halt super, dass hier ein Stück Geschichte auch erhalten bleibt. Und ich finde es klasse. 하르츠 지역 최고봉인 브로켄산은 해발 1141.2m로 동서독 접경 지역과 그리니스 반트에서 가장 높습니다. 이곳은 괴테의 파우스트 작품에서 마녀들이 연애를 벌이던 장소로 묘사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나 1952년 동독이 통제 지역으로 설정했고 1961년 베를린 장벽과 함께 강화된 국경 폐쇄로 동독 주민들도 접근이 금지됐습니다. 이곳이 최첨단 군사시설이기 때문입니다. 레이더를 포함해 주요 군사시설은 소련군과 동독 비밀경찰이 운영했습니다. 통일이 되면서 지역 정부인 작센 아날트주가 이 군사기지를 매입했고 2000년 하르츠 국립공원이 문을 열면서 수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추억의 증기 기관차를 타고 한 2시간 지금 올라와서 브로큰산에 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는 건물이 브로큰 하우스인데 저기 옛날 동독 경찰들의 동독의 비밀 경찰. 동독 그것도 비밀 경찰이요. 여기가 이 지역의 가장 높은 고지이기 때문에 감청,
바로 인근에 그 적경선에 미군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미군들의 그 군사 시설을 감청하는 통신부대가 여기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 소련군 동독군의 최전방 감청 기지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아,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박물관과 전시관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박물관 전시관이면서 이 지역의 환경보호 그린에스판트를 운영하고 교육하는 중심 건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좀 너무 추우니까 좀 들어가서 내용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죠. 좋습니다. 당시 동독 비밀 경찰 슈타지 본부가 브로켄 하우스로 변신해 관광객을 맞습니다. 입구인 1층과 2층은 그리니스 반트에 속한 하르츠 국립공원의 생태계와 지리 등을 박제와 영상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습니다. Also dieses Gebäude ist natürlich die zentrale Umweltbildungseinrichtung des Nationalparks Harz, hier oben auf dem Brocken und im Zentrum des gesamten Nationalparks. Das heißt, wir machen sehr, sehr viel Umweltbildung mit Schulklassen, mit Wandergruppen, mit sonstigen Besuchergruppen, mit Firmen, Unternehmen, sodass uns eine ganz zentrale Rolle bei der Umweltbildung des Nationalparks zukommt. 옷과 열쇠고리, 엽서, 책 등 다양한 기념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통일전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상상도 못한 옛 군사시설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생태 학습장이자 역사 박물관이 됐습니다. Die Landschaft, ja, das war Sperrgebiet. Hier ist zu DDR-Zeiten ist hier keiner hochgekommen. Da war alles zu. 통일이 되면서 기념관에는 브로켄 정상은 다시 자유다라는 현수막도 걸렸습니다. 3층과 4층은 분단 당시 첩보 시설과 도감청 자료 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가거나 볼 수 없었던 옛 군사 정보 기지. 이제는 분단의 기억들을 고스란히 전달하는 역사 박물관으로 생태 전시관으로 관광객에게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리니스 반트 지역에는 현장감과 긴장감이 여전히 넘치는 적경 지역 박물관이 있습니다. 바로 조르게 적경 박물관입니다. 조르게 지역에 와 있습니다. 야, 뒤에 보니까 지금 뭐 옛날 철방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진짜 분단의 아픔을 지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그래도 원형 그대로 좀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이죠, 여기가? 지금 세밀한 군사 시설은 다 철거하고 가장 그 역사적인 비극을 상징해 보여줄 수 있는 곳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자연적으로 바뀌면서 자연이 그 30년이 흐르면서 복원된 그것을 보여주면서 또 인간이 자연과 함께하는 역사와 생태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철조망과 통문이 당시 사용됐던 실물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철조망 아래를 흐르는 수로에 설치됐던 방호막이 야외 박물관 입구에 전시돼 당시 동독 주민들의 자유를 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냉전 유산물입니다. 박물관 입구를 지나면 우거진 숲길 사이로 끝도 보이지 않는 동독군 차량 순찰로인 콜로넨 백이 이어집니다. 이 콘크리트 길은 두 길이 합쳐지지 않는 분단의 길이자 통일의 길입니다. 이 길을 따라가다 보면 감시탑을 비롯해 분단 상황 당시 다양한 시설물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곳을 찾아 분단의 아픔을 배웁니다. Diese Grenze, die erinnert mich immer wieder an die Zeit, die ich hier erlebt habe, als es noch geteilt war. Da haben wir auf der Westseite gestanden und rüber geguckt und konnten nicht in den Osten und haben das sehr bedauert. Und jetzt freut es mich, dass das wieder geöffnet ist.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 분단을 느끼고 통일의 소중함을 되새깁니다. Damals, als die Grenze kam, war ich noch nicht auf der Welt. Und ich habe das jetzt das erste Mal so, erlebe ich das, wie das hier war mit diesen großen Zäunen und Wachtürmen. Also für mich ist es sehr erschreckend. Ich kann mir das nicht vorstellen, dass man so eingeschränkt war, dass man nicht raus durfte richtig aus seinem Gebiet.
oder dass man vielleicht aus seinem Haus raus musste. Und ja, ich kann es mir nicht vorstellen. Die armen Menschen. 지역 학생들의 체험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학생들은 이곳을 걸으며 역사를 배우고 생태를 이해합니다. Ich habe hier auch Urlaub gemacht und ich habe ja sowas noch nie gehört. Ich habe das erste Mal hier gehört und ich finde das sehr erschreckend, wie das so gebaut wurde und warum das gemacht wurde. Ja, und ich finde das sehr komisch, warum das auch gemacht wurde. Ja. 생태 탐방로 곳곳에는 방문 스탬프를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 곳곳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감시탑 주변은 이제 방문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처로 바뀌었습니다. 라이딩을 즐기는 사람들에겐 명소가 됐습니다. 동독 주민들의 자유의 의지를 꺾었던 철조망 주변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꽃들이 피어납니다. 인간이 훼손한 지구촌 생태 문제. 독일의 통합된 생태 체험 관광 모습을 함께 볼 수 있는 조르게 적경 박물관. 죽음의 분단선에 인간과 자연 환경이 다시 하나 되기를 염원하는 작품인 기억의 원을 만들었습니다. 기억의 원. 인간과 자연 환경이 다시 하나 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쟁을 치유하는 숲, 그리고 자연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분단의 흔적을 지우지 않고 잘 보존한다면 강원도 적경 지역 어느 지역이나 접목할 수 있는 야외 박물관입니다. 1990년 10월 3일 통일을 이룬 독일. 통일 논의 과정에서 그리니스반트의 생태 환경 자원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통일이 된 후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며 보존 문제가 논의되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Und den Konflikt versuchen wir dann so zu lösen. Wir haben ja viele Kolleginnen und Kollegen vor Ort, direkt am grünen Band vom BUND. Und die sprechen dann mit den Landwirten und versuchen, die entweder davon zu überzeugen, dass es eher eine Ökolandwirtschaft gemacht wird. Oder die andere Methode, wir kaufen die Flächen als BUND, die Flächen den Landwirten ab. Die kriegen von uns Ersatzflächen. 적경지역 박물관 상당수가 대부분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취재팀은 이번에 시프로스 그룬트 적경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동서독이 통일된 다음해인 1991년 10월 3일 문을 열었습니다. 서독 헤센주와 동독 뒤링겐주 사이 적경선에 만들어진 최초의 적경 박물관입니다. 안개가 자욱한 적경 박물관은 원형 그대로 잘 보존돼 있어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철책문을 열고 들어서면 철책선과 각종 감시 시설이 눈에 들어옵니다. 원형 그대로의 콘크리트 감시탑, 날카로운 철조망, 벙커 등이 방문객을 맞습니다. 독일 그리니스반트 내 옛 국경지대는 박물관이나 야외 전시관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비무장지대도 지역에 따라 잘 보존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면 절망의 공간이 아닌 희망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외 전시장은 갓건물인 컨테이너 박스로 이동 동선에 따라 각종 자료를 분야별로 전시하고 있습니다. Und wir finden das mit der Führung total spannend, mal erzählt zu bekommen, was hier so vorgefallen ist. Also man weiß natürlich schon so ein bisschen was, aber es ist auf jeden Fall interessant, das mal genauer zu hören. 흩어져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 모은 것이 독일식 적경지역 박물관입니다.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동서독 냉전시대의 유물로 가득합니다. 특히 냉전의 아픔과 통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 꾸며놓았습니다. 야외 전시장은 볼거리가 더욱 다양합니다. 적경 지역을 지키던 차량, 탱크, 지금이라도 이륙할 것 같은 헬리콥터 등이 실물 그대로 전시되고 있습니다.
냉전 시대 최첨단 무기들은 이제 40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고철로 변했습니다. 탐방객들은 이곳에서 자유의 소중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서독의 나토군과 동독이 속했던 바르샤바 조약군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군사 지역이었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은 설명을 들으며 이념 대립이 얼마나 비극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곳에는 자유를 찾아 굴삭기를 이용해 탈출을 시도했던 전설 같은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굴삭기가 이 철 위쪽에 방벽 위쪽에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동독 국경 수비대의 민간인인데 이분이 여기서 일을 하다가 저쪽으로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이 사람이 깨를 냈어요. 작업하는 도중에 이 철제기로 이 기중기에 손을 얹어 가지고 탈출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한스 요셉 그로스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날 타고 철책을 저 밑에 있습니다. 넘고 넘었어요. 근데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경사가 지고 있거든요. 국경까지. 그렇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그만 사살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독이 정말 국경 탈출 방지하기 위한 그 군사 장비를 많이 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터널을 파거나 뛰어넘거나 사다리 가거나 기구를 타거나 잠수함을 타고 오거나 배를 만들거나 기구로 오거나 또 여기는 또 굴삭기와 같이 동독이 아무리 탈출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를 사망해도 자유를 향한 그 의지는 꺾을 수 없었다는 것을 하나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동독 탈출을 위해 사용했던 굴삭기와 희생자를 기리는 나무 십자가. 저 철책 너머는 서독이었지만 그 꿈을 이룬 사람보다 좌절된 사람이 더 많은 분단의 역사. 동서독 분단의 역사 속에서 아직 생사조차 모르는 한반도 남북 이산 가족의 역사가 가슴에 다가옵니다. 독일 그리니스반트에서는 다양한 생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지역에서 지역에 맞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민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보존운동. 오늘도 그리니스반트 운영 성공의 열쇠입니다. Und ein Großteil unserer Aufgabe ist das Management, das Wegemanagement, die Umweltbildung. Wir sind ganz viel mit Schulklassen unterwegs am Grünen Band. Dann machen wir ganz viel Forschung, also Monitoring, zum Beispiel für Dagfalter. 취재팀은 이번에 경정과 추념, 만남의 장소라 불리는 포인트 알파 적경 기념관을 찾았습니다. 입구 주변은 분단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탑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합니다. 서독 햇생과 동독 뒤링갱 경계에 있는 이곳은 규모와 범위, 상징성으로 분단 역사 최고의 산 교육장입니다. 나토군 최전방 기지였던 미군 주둔지 포인트 알파. 1989년까지 미군이 유럽 지역에서 운영했던 가장 중요한 최전방 주둔 지역입니다. 미군의 감시탑에 올랐습니다. 옛 동독 지역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미군이 당시 동독을 감시하던 모든 시설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유물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군 기지에 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기가 포인트 알파라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국경까지가 50m밖에 안 된다라는 표지판도 보이고. 이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동서도 냉전 시기에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베를린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그 군사적으로 주공 노선이 되겠죠. 동독과 소련군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여기가 가장 첨예하게 나토와 바르샤바군, 동서독군이 밀접하게 대치하고 있지요. 이 저기 포인트 알파라고 미군 주둔지인데 예를 들면 최정방 정초기지. 냉전 시기에 동서독 그런 미국과 소련의 가장 군사적으로 대치했던 가장 중간에 있으면서 가장 최전방 기지고. 옛 미군 군사 기지는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역사적 설명 자료를 비롯해 미군의 당시 군복 등 지급 군수품, 군사력 배치, 각종 군사 지도와 문서, 사진과 증언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미군의 전 세계 활약상도 상세하게 전시돼 있고 특히 한국 전쟁 당시 미군의 참전 역할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손만 뻗으면 닿을 듯했던 분단 당시 대치 상황과 미군 시설 등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곳을 보며 춘천 캠프 페이지가 흔적도 없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은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원도 적경 지역의 전방부대 병력이 이전하면서 남겨진 옛 군사시설. 독일처럼 분단의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박물관 조성도 필요해 보입니다. 동독 주민들의 서독 탈출을 감시하던 옛 동독 군인들의 순찰로이자 군수품 보급로인 콜로넨백. 이곳에서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 대신 희망의 길이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이 희망의 길을 걸으며 그리니스 반트의 현재의 생태계, 갈등과 평화의 과거와 현재를 느끼며 내일을 이야기합니다. 이 희망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한 건물이 길을 가로막습니다. 바로 적경선 위의 집입니다. 적경선 위의 집은 건물 안쪽으로 콜로넨백이 그대로 있습니다. 순찰로 위에 지은 적경 박물관입니다. 저희가 지금 콜로넨백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안에 정말 신기하게도 이게 건물을 짓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적경 박물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구 동서동 적경적 1393km 가운데 콜로넨백 위에 콜로넨백 위에 적경 박물관을 지은 것은 이제 여기밖에 없습니다. 1층 전시실은 분단 당시 동독군의 이곳 경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동독 군인의 일상, 관련 지휘 문건과 사진, 다양한 영상이 역사 자료와 함께 전시돼 있습니다. 냉전 상황에서 동서독의 대립, 미소 강국의 갈등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2층은 그리니스 반트 생태 전시관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니스 반트 현황과 지역 생물 다양성을 소개하는 각종 자료와 표본, 박제 등이 전시돼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이곳 전시실 한켠에는 한반도 DMZ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한반도 DMZ의 현황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밖에는 거대한 평화의 바람개비가 돕니다. 오랜 세월 동안 대립에서 통일을 이룬 독일인들의 염원이 전 세계 분쟁 지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쟁 지역에 보내는 평화의 염원이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정착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분단 때문에 독일에서 마을 단위로 생이별을 경험한 유일한 마을이 있습니다. 바로 리틀 베를린으로 불리는 주민 40여 명이 사는 메들라 로이트 마을입니다. 평화롭던 작은 마을은 폭 50cm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로 나뉘면서 철조망과 분단의 장벽이 세워졌습니다. 요게 국경입니다. 요게. 아, 요선이요? 국경입니다. 요게 실개천이 40년간 인간을 철저하게 단절했던 요게 국경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실개천이 오른쪽이 저쪽이 이제 서독이고, 이쪽이 동독이고. 개울을 기준으로 서쪽은 미군 관할지로 동쪽은 소련군 관할지가 됐습니다. 1952년부터 마을 간 통행은 중단됐고 1966년에는 실개천을 따라 동독 지역에 장벽과 철조망이 설치됐습니다. 분단 당시 실개천을 사이에 두고 동서독으로 갈라져 작은 베를린으로 불리는 메들라 로이트 마을. 지금은 마을 전체가 국경 박물관이 됐습니다. 역사와 생태 교육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1990년 통일 이후 메들라 로이트 마을은 분단 당시 시설물을 그대로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분단의 역사지만
그거를 잘 보존하고 또 이제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그 분단의 아픔을 또 느끼고 또 통일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 그 분단식 여기서 보면 철수야 영희야 하면 금방 들을 수 있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뭐 바로. 예. 40년 동안 예. 윙크도 못하게 했으니까. 특히 접경 지역 마을의 일상을 볼 수 있는 전시관과 학생과 성인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조성됐습니다. 야외박물관은 아직도 동독이 설치한 군사시설, 탈출 방지 시설, 감시탑이 원형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우측의 서독 마을을 마주보며 세웠던 콘크리트 장벽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1년 내내 분단을 되새기는 역사 교육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 전역에서 이 분단 마을을 보기 위해 찾아옵니다. 역사와 생태 교육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합니다. 마을 주민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은 관람객을 안내하며 참혹했던 당시의 상황을 전합니다. Ja, ist natürlich diese besondere Situation in Mödlareuth. Ein Dorf, 50 Einwohner, geteilt in Ost und West. Und die Tatsache, dass man das überwunden hat, dass es wieder ein Dorf geworden ist und dass man jetzt eben über 30 Jahre deutsche Einheit auch hier feiern kann. 관람객들은 철책과 장벽을 따라 걸으며 통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Also wir haben unseren Kindern erzählt, dass das Dorf Mödlareuth damals geteilt wurde. Ein Teil gehörte zur ehemaligen DDR und ein Teil zur BRD. Und da wurde dann eine Mauer gebaut. 독일 그리니스반트 가운데 이 마을처럼 분단의 유적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마을은 없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통일이 되면서 흩어져 있던 분단의 유물들을 한 곳에 모아 국경박물관을 만들었습니다. 실내 국경박물관에는 분단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각종 자료가 전시돼 있습니다. 1층은 분단 상황, 장벽 붕괴와 통일 과정을 보여주는 영상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동서독 접경선 가운데 주요 접경지 상황과 자료들이 시대와 주제별로 선보여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메들라 로이트 마을의 분단 역사, 자유를 향한 탈출의 상황과 유물 등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Es hat sich Gott sei Dank die Grenze geöffnet, aber wenn man so sieht, wie die Menschen gelebt haben hier in diesem geteilten Dorf, dann bedrückt einen das. 이 창고를 개조해 만든 또 다른 실내 박물관. 분단 당시 동서독이 사용하던 순찰차와 군용 차량, 헬리콥터 등 30여 대의 다양한 군용 차량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곳 메들라 로이트 마을처럼 하나의 마을이 분단으로 나뉘어진 곳은 한반도에도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군의 경우 DMZ가 하나의 군을 두 지역으로 갈라놓았고 강원도 역시 DMZ를 사이에 두고 분단도가 됐습니다. 한반도는 70여 년이 넘도록 단절된 채 아직도 상생의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름간의 그리니스 반트 대장정 끝에 미텔 함모에 도착했습니다. 독일 그리니스 반트 1393km 대장정의 종착지입니다. 지금은 독일과 체코가 마주하는 국경지대입니다. 동서독과 체코의 국경지대가 이제 그리니스 반트의 마지막 지역에 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1393km의 마지막 네. 지점. 네. 여기가 체코고 네. 여기는 독일입니다. 아. 그리고 예전에는 저 강 넘어서 저쪽은 동독, 예. 여기는 서독. 아, 그래서 그러니까 3개국이 있었네요. 그렇죠, 그렇죠. 분단 시기 동독과 소독, 체코슬로바키아 3국이 맞닿은 곳이었습니다. 나무다리가 이제는 체코와 독일의 국경선입니다. Die Grenze hier zwischen DDR und Westdeutschland, Bundesrepublik, und es sind ja keine Leute hergekommen. Das ist ziemlich naturbelassen. Und jetzt ist ja so mal die Grenzen, die Zäune sind ja abgebaut worden. Und dann hat man gesagt, dann lässt man das grüne Band der Natur. 분단의 흔적은 이곳에서 이름 모를 무명 용사의 묘와 작은 국경 표시 안내판이 전부였습니다.
분단과 통일의 세월을 자연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분단 비극의 현장에서 자연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공간 독일 그리니스반트. 지난 시절 갈등과 긴장의 땅이었던 이곳은 생명과 평화가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Ja, natürlich. Also wenn man hier lebt in Oberfranken an der Nahtstelle zur ehemaligen DDR, hat man natürlich eine besondere Sensibilität. Vor allem sind wir sehr, sehr froh, dass jetzt Deutschland wieder zusammenwächst, auch mit diesem sogenannten grünen Band, verbindet uns, dass da die Natur ganz neu entsteht, Flora, Fauna, eine ganz, ganz wunderbare Geschichte und das Land und die Menschen wachsen zusammen 31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지난 분단 세월 동안 일어났던 참혹하고 비극적인 역사를 보며 자유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철조망과 지뢰로 분단의 상징이었던 적경 지역은 유럽뿐 아니라 특색 있는 생태 지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동서독의 경계선은 20세기 냉전 유적이 됐습니다.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도 냉전 시대의 유산으로 세계적인 주목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분단과 갈등의 공간을 생명과 평화의 땅으로 만드는 데는 무엇보다 적경 지역 주민들이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통일이 되면서 분단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철조망과 장벽을 성급하게 허무른 것은 뒤늦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Und das ist sicher auch ein ganz wichtiger Hinweis auch für die DMZ und Korea, falls es mal zur Wiedervereinigung kommen sollte, darauf zu achten, dass eben einige solche Strukturen einfach als Erinnern erhalten bleiben. Ganz wichtig. 분단의 역사를 생태 교육 현장으로 만들려는 주민들의 노력, 환경단체인 분트의 보호 방안 마련과 독일 정부의 800억 원이 넘는 적극적인 예산 투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의 그리니스반트를 만든 전문가들은 남북한 통일 전 DMZ 생태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Und vielleicht auch in wieder beginnenden innerkoreanischen Gesprächen versuchen, auch die nordkoreanische Seite für ein gemeinsames Umwelt- und Naturschutzprogramm in der DMZ zu gewinnen. 또한 북한에 대한 의료 지원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통해 상호 신뢰 구축도 꾸준히 이루어야 한다고 충고합니다. Es wäre ideal, wenn gerade an der Grenze oder in der DMZ in irgendeiner Form eine medizinische Institution errichtet werden können, wo eine schnelle, unbürokratische Hilfe in Bezug gerade auf die auch sich wellenförmig verbreitende Corona-Pandemie möglich wäre. Das wäre sicherlich ein sehr großer humanitärer Akt. 현재 그리니스반트는 독일 분단 현장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 생태 환경이 잘 보존된 세계적인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하면 독일 이상으로 체계적으로 지금은 분단이 이전에는 남쪽만 그리고 통일 이후에는 남북한이 함께하는 적경지역 평화적 이용과 보존 방안을 우리가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냉전의 장벽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바뀐 그리니스반트. 통일 독일을 넘어 유럽의 그린벨트인 생명띠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냉전의 장벽에서 생명의 상징으로 탈바꿈한 독일 그리니스반트. 한반도 비무장지대도 절망이 아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DMZ는 생물 다양성이나 역사성 모두 독일 그리니스반트보다 훨씬 그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을 아우르는 생태 벨트로 자리 잡은 그리니스반트. 아픈 역사에 기억이 남아있는 자연에 개발보다는 보존과 기다림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역사의 가치와 체험을 통한 그리니스반트의 미래 보존에 끊임없이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서독 분단성과 비슷한 냉전 유산 한반도 DMZ. 70년이 넘는 분단의 시간을 지나면서 DMZ는 뜻밖의 자연을 우리에게 선물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자연이 어떻게 복원되는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관찰할 수 있는 한반도 DMZ. 한반도의 DMZ의 하늘과 땅, 바다와 강에서는 우리 민족보다 자연이 먼저 통일을 이루며 전 세계 분쟁 지역에 화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반도 DMZ는 통일 전에 제대로 된 보호 방안을 남북이 힘을 합쳐 지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독일 그리니스 반트를 뛰어넘는 전 세계 인류의 자연 생태 문화유산이기 때문입니다.